공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공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된 배경을 가장 초기에 점기는 그의 사망 400년 후에 당시에 있었고, 그의 실제 존재에 대한 정보는 2500년 전에 전하게임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언급한 대부분의 것들은 그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서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그의 실제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역사에 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그가 사망한 400년 경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적 역사성이 좋지 못해서 그의 역사적 사상은 중국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자의 구원자들이 공자의 배후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인 유교입니다. 유교 사상이란 중국의 공자가 주장한 가르침, 인을 근본으로 하며 사서 삼경 경전으로 하며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의 대표적 사상을 말하며, 인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으로 삼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 정치학이며, 수천 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 사상을 지배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공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변화와 인지를 얻었지만 인간애와 의리라는 핵심 원칙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의 기록에 따르면 공자는 19살 때 송나라 비식씨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조상을 찾아가기 위해 송나라로 돌아왔습니다. 20대에 공무원이 생활을 시작하고 30대에는 이미지 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9월 28일 산동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공자는 서자 출신으로 신분 차별을 많이 받아서 대동세상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60대였으며 아버지 이름은 숙량불이고, 공자가 3살 될 때 돌아가셨으며 공자의 어머니의 이름은 안정제이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공자는 어릴 때부터 연구에 열중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공자는 긴 시간에 서서 언어동자부터 여러 직장을 가졌습니다. 19세에 기관부인과 결혼했으며 치관과 공자는 나중에 2딸을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은 어렸을 때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며 한 명은 공자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는 20대 초기에 정부에서 일을 기록하는 서기관, 산업감독관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 회계와 양치기도 했습니다. 수익금을 모아서 어머님을 제대로 장사를 지내드렸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공자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스승과 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왕국 전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통치자와 궁중 관리들에게 가르침을 전했고, 공자의 제자로 알려진 일단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공자는 현명하고 박학다식한 학자라는 명성을 얻었고, 그의 지도와 가르침을 구하는 추종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여행하고 가르치며 철학적 아이디어를 다듬고 정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공자는 30대 후반에서 60대에 활동했는데 이 시기를 통칭 방황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자는 중국 전역을 여행하며 통치자의 고문으로 취직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윤리적 행동, 사회적 조화 및 권위에 대한 존중을 촉진함으로써 혼란스럽고 분열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노노라는 책에 기록한 공자의 가르침은 개인의 도덕, 가족 가치, 전통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수양을 통해 도덕적 완성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이
조화로운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방황하는 동안 공자는 많은 도전과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의 가르침에 감사하지 않는 통치자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때때로 충분한 음식과 은신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임무에 전념했으며 죽을 때까지 추종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자는 50대와 60대의 중국 사회와 정치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되었으며 고향인 노나라의 고위관직에 임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도덕적 인격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통치자에게 인과 연민으로 통치하도록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성공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일각에서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관직을 떠나 교육과 학문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후세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그의 가르침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자의 30대 후반에서 60대는 위대한 활동과 성취의 시기였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광범위하게 저술하고 가르쳤으며 여러 세대의 중국 사상가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중국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사랑과 정점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당신이 대우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인생을 누리기 위한 지식과 학습이 필요하다. 지식에 대한 지형과 도전에 맞서하라.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가족이 화목하다. 가족이 화목하면 국가가 평화롭다. 국가가 평화롭다면 천하가 평화롭다. 그러나 그의 출판물은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497년 자신이 지지한 성곽 외주 계획이 실패한 후 나라를 떠나 72세 때 사망했습니다.